안녕하세요. 오늘도 생각하는 콘서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인생 최초의 교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교실. 혹시 뭔지 딱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네, 바로 밥상 교실, 식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밥 먹거나 시간을 나누는 건 점점 줄고 있고요. 반면에 혼자 먹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집 식탁을 점검해 주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는데요. 얼마 전에 열렸던 대한민국 식생활 교육 대상에서 그 노하우를 제대로 인정받으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문경시의 우리 음식 연구회 대표님이자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정창순 대표님부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저는 오늘 시어머니와 보리고추장은 이라는 이야기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성하러 30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나이 지금 65입니다. 젊어 보이죠? 네. 예. 30에 혼인을 시작하고 맏며느리의 청청시야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어른들 밑에서 호되고 서럽고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눈물, 콧물 다 빼고 너무나 친정집이 그리워 가슴앓이로 식용마저 잃어갈 때 어느 여름날 시어머님께서 보리고추장이 잘 익었다며 맛보라 하셨습니다. 매운 고추처럼 매섭게만 느껴졌던 시집살이에 왜 하필 고추장이람 속마음이 들키기라도 할까봐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서 내미신 고추장을 맛보았습니다. 어머님, 달아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보리고추장이란다. 여름에는 보리밥지요. 익힌 열무김치 쫑쫑 썰어 넣고 호박 숭숭 썰어 넣어 바글바글 끓인 된장찌개에 보리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은 입맛 살려주는데 이것만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낯선 시집살이에 입맛 잃고 시들해가는 며느리의 입맛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맵지만 달디 다른 보리고추장을 통해 처음으로 느꼈고 답답하던 가슴앓이가 풀어지면서 4차 시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우리는 더위를 식혀주는 식재료로 여름에 섭취하며 열을 식히고 호박을 넣어 끓인 된장은 지친 몸에 기운을 주는 것으로 그날의 그 밥상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한없이 따뜻한 사랑이 담긴 지혜의 밥상임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곧 동지가 다가옵니다. 동지에는 팥죽을 드시지요. 팥죽의 재료인 붉은 팥은 애군을 쫓아준다고 알고 있지요. 그보다 더 좋은 한방에서는 겨울에 찬 기운을 빼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지요? 예. 현대의학적으로는 당질과 단백질과 섬유질과 특히 비타민 B원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의 다가오는 동지에는 꼭 팥죽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어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지는 정신이며 영혼이며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 문화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밥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밥상은 어떠합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 문화는 점차 가치 없는 정근대적인 유물로 여겨지고 6.25를 거쳐 서구 문물이 썰물듯이 밀려오고 도시화가 급속화되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제의 밥상도 설 자리가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조미료로 뒤범벅이 된 외식 문화가 우리 밥상을 위협하고 국적을 알 수 없는 패스트푸드들이 우리 아이들의 소화비만, 당뇨, 아토피, 각종 식품 첨가물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슬로우푸드 운동이 지구 환경을 살리고 각 나라의 문화를 종속시키는 해결 방안으로 200여 개국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슬로우푸드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봄이면 상가들에서 나물과 산야초를 채취하여 밥상에 올리고 부각을 만들어 1년 내 여름이며 각종 과일 하체며 물김치 등으로 더위를 식히고 호박잎에 된장찌개를 끓여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렸으며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에는 다양한 발효 저장 음식으로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였지요. 그뿐인가요? 시절마다 계절식을 만들어 먹과 맛을 즐겼지요. 저는 우울해지면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보리고추장이 매콤하게 비빈 열무 비빔밥이 생각납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후련해집니다. 우리 음식은 단순한 영양적 가치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보리고추장처럼 추억의 음식 한 가지씩 지니고 계신지요? 여러분도 저희같이 보리고추장처럼 추억의 음식 하나씩 가지고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는 자꾸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집 밥상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을 강의도요, 잊혀져 가지만 너무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 중요하다 알고는 있는데 식구들이 함께 앉아서 모일 시간조차 마련되지 않는데 밥상머리 교육이 웬 말이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자 식생활교육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한상미 원장님이 밥상머리 교육 잘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제가 있는 곳은 조금 독특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있는 어린이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자 어린이집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잘 먹고 있나요? 네. 또 독특한 점은 그 식구라는 거예요. 마을의 이장님께서 아이들과 과일과 채소를 길러 먹어 보라고 텃밭을 주셨거든요. 그 텃밭에서 저희들은 감자를 심어 120명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눠 먹어요.
감자를 캔 날 그날은 가족 모두가 아이들과 함께 감자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 보고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감자로 만든 음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우리 함께 텃밭 활동으로 음식을 먹고 있으니 가족이 맞나요? 네. 여름에는 텃밭 그늘에서 우리가 심은 채소로 고기를 구워 쌈을 먹어요. 어느 학부형은 어린이집 텃밭 활동 후에 아이가 쌈을 먹지 않던 아이인데 쌈을 잘 먹게 되었다고 신기하며 기뻐하셨죠. 그 칭찬을 받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재미있는 바른 식생활 교육을 해보고자 쏙쏙 쓱쓱 싹싹 텃밭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저는 왜 이렇게 먹는 것에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의 어린 시절, 저의 밥상머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여섯 가족으로 살았어요. 제 세대만 해도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아빠 하고 셋 다 달려갔죠. 아빠 손에는 항상 먹을 것이 들려져 있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저녁을 먹은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을 간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많이 웃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닌데요. 울면 안 돼서 잠깐만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은 밥을 먹을 때 항상 즐거웠어요. 즐겁게 먹는 것이 보약이고 행복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는 밥만 먹은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밥주발 뚜껑을 열고 수저를 드시면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드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밥을 먹었죠. 아버지는 식사 시간에 MC가 되어 할머니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쭈며 심기를 살피셨어요. 아이고, 내가 마실을 가려는데 상미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줬어. 다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상진이가 다리를 주물러줬단다. 점심에 애미가 고깃국을 푹 끓여줘서 아주 잘 먹었단다.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환한 웃음으로 오버액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그랬단 말이야?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께는 반찬이 맛있다며 여보 역시 최고!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치켜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로 밥상머리에서 부모님께 효를 하시고 자식에게 예절과 바른 습관을 길러주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아침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건 어머니셨어요. 저도 딸이기에 저도 크면 어머님처럼 해야 된다는 마음에 걱정이 되었죠. 어머니는 아침밥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세 남매의 점심, 저녁 도시락을 2개씩 싸주셨죠. 미처 도시락을 싸지 못하는 날이면 손수 도시락을 학교까지 배달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희를 정성스럽게 먹여주시고 키워주셨던 거죠. 이렇듯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제 세대보다 맞벌이는 더 당연시되었고 아이들은 학원과 방과 후 활동으로 패스트푸드와 혼밥에 익숙해져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식탁에 마주 앉는 일은 일주일에 고작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족과의 횟수와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상머리 놔버려도 될까요? 미국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우 박사 연구팀에서는 만 3세 어린이가 식탁에서 배우는 어휘량은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음주와 약물은 2배나 높고 흡연율은 4배나 높았습니다. 매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성장한 아이는 어른에 대한 예절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가족의 사랑과 인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그로스는 유대인이 과학에서 가장 우수한 이유는 타고난 DNA가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질문하는 대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한국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어서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도 했죠. 여러분, 우리 식구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뜻해요. 그럼 우리 식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요즘은 회사에서 가정의 날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라고 일주일에 2번은 전기 공급을 차단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전기 공급을 차단하듯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약속을 정해서 가족과 꼭 함께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진정한 밥상머리 교육이 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게 되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죠. 2번째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이끄시는 거죠. 3번째는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부정적인 말보다는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하시면 훌륭한 밥상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가족과 함께 앉은 밥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실은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일,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한상미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진짜 식구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 공급 차단하듯이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 전 참 인상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식구가 되는 일에 좀 앞장섭시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분 모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영양교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급식실에서 편식한다고 자꾸 등짝을 맞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많은 영양교사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모실 이분은요, 24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사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아주 할 말이 많으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모셔볼까요? 영양교사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리세요? 식단, 그다음 먹는 거, 그쵸? 그다음에 제가 좀 후덕해 보이죠? 근데 여기 오려고요, 살 2, 3일 동안 쭉 뺐어요. 뺀 게 이 정도예요.
제 영양교사가 되잖아요. 기본으로 10kg가 쪄요.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어서. 간 본다고.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요리를 굉장히 잘할 것 같죠? 그렇죠? 절대로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종갓집 종손 며느리예요. 전 모르고 시집갔어요. 큰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종손 며느리와 큰 며느리의 차이점은 저는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보통 어머니와 저는 비슷할 거예요. 요리 솜씨는. 전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는데요. 조리학과랑 많이 헷갈리세요. 저는 식품학이나 영양학에 대해서 배우지 조리에 대해서는 4년 동안 한 학기 정도는 배우기는 해요. 그리고 조리 원리 같은 거를 배우기는 해요. 근데 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뭐 어머 영양 선생님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음식을 잘해. 네, 못해요. 하지만 우리 조리사님들한테 눌리지 않으려고 배우기는 해요. 열심히 봐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영양 교사에 대한 오해. 네, 저는 요리사는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다시 학교 급식으로 넘어갈게요.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끼, 아야 먹어! 한 끼 식사 제공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로 이루어진다라고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미래 건강과 나아가 이 아이들이 국민이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양교사는. 그래서 영양교사가 그냥 식단 짜는 사람이고 뭐 오늘 맛있었니 맛없니 이런 걸 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 식생활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다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저 앞에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물어보시나요? 예전에 뒤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뭘 물어봤냐면요. 야, 오늘 학교 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냈니? 뭘 배웠니 오늘?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전 엄마가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싸고 다녔기 때문에요. 하지만 앞에 좀 연식이 조금 젊으신 어머니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뭘 물어봤냐면요. 야, 오늘 급식 뭐 맛있는 거 뭐 나왔니? 많이 먹었니? 그런 거 물어봤어요. 요즘은 그런 거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보다는 급식 먹으러 간다 그래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어떨 땐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이 녀석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와야지 밥 먹으러 온다는 거야 뭐야?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 학교마다 주 1회 또 학교에 따라서는 매일 급식 모니터링으로 어머님들이 오셔요. 그렇죠? 오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뭐 식재료가 이런 식재료를 쓰세요. 뭐 이런 거 쓰세요. 뭐 이런 거 막 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어머님들이 꼭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선생님 이거요. 우리 애가 이 식재료 이거 뭐 만들어 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맛있다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몰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 선생님 뭐 어떻게 하려면 이거 뭐 어떻게 먹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 뭐 먹어야 돼요? 알면 제가 먹죠. 선생님 날씬해지려면 뭐 먹어야 알면 제가 먹죠. 선생님 우리 애가요 눈이 나쁜데 뭐 먹어야 아유 뭐 먹어야 그런 건 없어요. 골고루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잘못된 영양 지식이라든지 그런 식생활에 대해서 선생님, 학교에서는요 왜 이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에서 학교에서는 이걸 왜 도입을 못 해주는 거예요?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어머님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외로 엄마들은, 사람들은, 학부모님들은 이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먹거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드시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별로 그렇게 관심만큼은 잘 드시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학교에서 애들을 잡고서는 얘들아 이렇게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집에 가서 어머님들이 제대로 그렇게 제공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학부모 급식 연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급식 연수를 시작을 했어요. 급식 연수를 시키는데 일반적인 그리고 급식에 대한 잘못된 매스컴에서 뭐 쓰레기 저 식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매스컴에서 얼마나 재밌어요. 급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런 걸 또 막 급식에다가 막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햄 이런 것도 또 얼마 전에 나왔었죠. 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맞벌이거든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집에서 이런 식재료 못 씁니다. 너무 좋아서요. 학교에서는 그런 식재료 써요. 저는 집에서 소고기 이렇게 한우 못 먹어요. 비싸서요. 그리고 친환경 못 먹어요. 비싸서요. 친환경은 70%까지 먹어요. 이건 진짜 어쩔 땐 얘기해요. 귓속말로. 이건 또 돈 찡찡찡 아니에요? 근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좋은 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급식 전반에 관한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식재료로 어떻게 이런 걸 먹습니다. 근데 말만 이렇게 막 떠들면 엄마들 바쁜데 와서 앉아있는데 재미없잖아요. 그쵸? 재미없어서 그리고 뭐 하나라도 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급식 간의 연수와 또 제가 이거 이제 요리 있죠. 요리 연수 함께 시켰어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면요. 여기에 아버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님들이 이렇게 참여가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아버님들하고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무시했어요. 근데 아버님들이 너무 참여도가 좋은 거예요. 이제는 양성평등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아버지회라고 따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아버지들이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빠들이 지금 요리하시는 거예요. 아버님들이 오시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만 여자고 다 남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쌀강정도 만들고요. 김치도 담그고요. 그다음에 자장면도 만들고요. 아버님들이 이거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꼭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진정한 식생활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만든 쌀강정 같은 거 있죠? 이건 진짜 저보다 더 잘 만드는 거 있죠? 나가서 팔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여기서 만든 거 집에 가서 집밥에서 다 사용할 수 있죠? 이제 아빠까지 나서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요, 집밥 같은 급식을 제공을 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어때요?
잠깐만 사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엄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리 연수하잖아요. 요리 실습하잖아요. 근데 잠깐만 영양교사를 요리사랑 헷갈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 연수할 적에 같이 실생활 교육을 같이 해요.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제가 보통 마늘고추장을 같이 만들어요. 마늘고추장이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 워킹맘이니까 뭐 이렇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싹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마늘고추장이 캡이에요.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마늘고추장 이렇게 만들어지면 고추장이잖아요. 고추장 정통 음식이잖아요. 전 정통 음식 우리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늘고추장을 막 만들면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아버님들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막 설명을 하면서 고추장 만약에 일제시대 때 우리 뭘 없앴죠? 일본인들이 말과 글을 없앴죠. 말과 글을 없앴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정통 음식을 못 먹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통 음식 고추장, 된장을 못 먹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70대 그때 태어나신 분이 70대, 80대 어르신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고추장, 된장의 맛을 만약에 모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러면 그 밑에 세대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그걸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 지금 몰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 급식에서 추구하는 거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학교 급식은요, 집밥이에요. 지금 앞에서 두 분이 하신 것도 다 그 맥락이에요. 집밥은요,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자라고 소통이에요.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을 하면 거의 소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급식에서 그걸 같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들 막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변을 돌아보게 됐어요. 주변을 돌아보게 되니까 뭘 보게 됐냐면요. 집밥의 힘을 또다시 보게 됐어요. 뭐였냐면요.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사회가 달라졌어요.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친구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친구들, 좀 다르게 생긴 친구들이 와 있어요. 우리랑 다른 집밥을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베트남 집밥을 먹는 친구가 있어요. 중국식 집밥을 먹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우리 그들의 집밥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집밥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밥도 한번 알아보자. 자, 친구들아, 한 6학년 정도 되면은 야, 그 친구들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들의 집밥을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친구들의 집밥을 한번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에다 걔네들 알아봤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과 관련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친구들과 같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일본, 베트남, 여기도 일본이었고요. 베트남. 제가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중국에 한 4개 정도 구역으로 나누거든요. 그중에 2군데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직접 그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음식은 우리 집 식구들을 소통하고 사회를 소통하고 나라를 소통하고 세계를 소통하게 돼요. 음식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집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종종 해먹는 건데 저희 집 영양교사네 집 냉장고는 뭐 대단한 게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또 영양교사가 왔으니까 뭐 하나 가르쳐 드려야 되죠. 제 집에 보통 떡국떡 냉동실 열어보면 작년 여러분 재작년 것도 하나 들어있어. 떡국떡하고요, 김치, 한국인 집에는 김치는 있어요. 그다음에 피자 치즈의 그 사치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가능해요. 버터 없으면 식용유 쓰세요. 그다음 양파 없으면 넣지 마세요. 피망 없으면 넣지 마세요. 마늘, 간마늘 정도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도 없으면 넣지 마세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요.
버터를요 간마늘 이렇게 볶아가지고요 저 김치랑 이렇게 볶아 송송송송송송 썰어가지고요 볶아 놓으세요. 그 전에 이제 떡국떡은 미지근한 물에 좀 담가 놓고요. 그 다음에 볶은 걸요 본 걸에다 옆에 딱 놓으시고 두툼한 팬에다가 그 불린 떡국을 이렇게 딱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볶은 김치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피자 그것만 딱 놓고 뚜껑 딱 덮고 끝이에요. 그다음 물을 조금 해서 불은 제일 약하게 놓고. 근데 선생님 저희 집에는요 떡국떡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찬밥 있죠? 찬밥을 누룽지 하듯이 옆에다 도우처럼 이렇게 쫙 까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김치 안 먹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먹어요. 그래서 요즘 냉장고를 부탁해 있죠. 별개 냉장고를 부탁해. 이렇게 하면 냉장고를 부탁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완성품이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야채 있는 거. 햄 좋아하면 햄 넣고요. 없으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뭐 고기 간 거 있으면 그거 다 넣고 하면 되는 거예요. 피자치즈, 저는 웬만하면 피자치즈는 좀 놔둬요. 김치볶음밥 해서 이렇게 볶아가지고요. 전자레인지 한번 씩 돌리면 돼요. 이거는 오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겠죠? 자, 영양교사는 이렇게 집밥 같은 급식을 해주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어떠세요? 어렵다고요? 할 줄 모른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조그만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양교사 백명주였습니다. 내 아이가 급식을 정말 골고루 잘 먹길 바란다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잘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집에서부터. 그렇죠. 집에서부터 밥상머리 교육 필요하고 또 정성스레 만들어준 그런 가정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쭉 해주셨는데요. 정말 공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코너에서는요. 못다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시간입니다. 네, 세 분의 강연을 들은 방청객분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작성해 주셔서 그걸 저희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궁금증들이 가장 많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앙에 보리 고추장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아, 예. 앉아 계신 어떤 질문이신지 세 한번 분의 얘기해 강연 주세요.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네, 문경에서 올라오신 정창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집에서 고추장, 된장 모든 걸 담아서 먹는데 같은 재료 같은 저기로 한다고 하는데도 맛이 매번 틀려요.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보리고추장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거를 맛있게 담그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유, 저도 할 때마다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참 잘하시는데 어머님은 보리쌀을 보리밥 하듯이 푹 담그십니다. 담가가지고 하루 정도 불려야 돼요. 불려서 고두밥 찌듯이 찝니다. 밥을 해도 되고 쪄도 돼요. 그래가지고 청국장 담그듯이 청국장 하듯이 40도나 45 되는 데에서 띄웁니다. 보리를 띄워요. 띄어서 그 띄운 게 곰팡이균이 나와요. 하얗게 찐득찐득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 나와서 거기 균이 나와서 쩐 거를 또 말려야 돼요.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요. 그 보리가루로. 보리가루에다가 또 보리조청을 끓이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보리도 맹 불려서 고두밥 쪄서 보리밥을 하시든지 고두밥을 쪄서 엿질고 말지요. 엿질고 넣어서 감주나 식혜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거를 짜서 그 조청에다가 그 보리밥 삭히는 그 가루에 메숫가루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렇게 막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숙성돼서 이래 드시면 참 맛있더라고요. 그걸로 가지고 뭘 하시는가 하면 찌개도 끓이고 저희 경상도에서는 비벼 먹는 걸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보리고추장 만든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정성이 아닌데 저희는 좀 대표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걸 판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편식. 이건 백명주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편식하는 우리 아이 버릇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아침에 오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 중에 아마 1위가 편식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식 너무 아이랑 싸우지 마세요. 아이랑 싸울 일이 그것 말고도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첫 번째 입에 딱 댔을 때 그거를 가장 먼저 그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 맛을. 그래서 사과의 맛이 가장 맛있었던 거. 뭐 바나나의 맛이 가장 맛있었던 거. 너 왜 고기를 안 먹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고기를 안 먹을까? 그런 친구 딱 보면은 고기 이렇게 도축장에 가는 소를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느낌. 그런 뭐 책을 읽었다든지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뭐 시금치를 먹었는데 그때 그 먹은 시금치가 너무나도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시금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편식, 저는 너무 그거 애들 갖고 싸우지 말고 그것 말고 다른 뭐 야채가 말고 그것 말고도 야채는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야채 갖고 쓰면 돼요. 고기, 뭐 닭고기를 안 먹으면 소고기 먹으면 되고 소고기 안 먹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돼. 다른 단백질 이용하면 돼요. 너무 그거 갖고 애랑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편식과 너무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자, 저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청중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 방청객에게 오늘 이 세 분께 혹시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없는지 궁금한 점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밥 먹을 때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는 그걸 혼내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밥 먹을 때 책을 본다고 엄마한테 혼이 나나요? 아, 이건 밥상머리 교육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상미 원장님? 네. 네, 밥은 아까 이야기 들었죠. 밥 먹을 때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그 책 읽었던 그 부분까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걸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밥 먹을 때 책을 보게 되면 음식의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밥을 먹는 것도 우리 뇌를 활동을 시켜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오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질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먹을 때는 먹는 거에 집중해 주는 게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밥을 먹을 때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밥을 맛있게 즐겁게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먹고 또 부모님과의 그런 유대감을 더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소년보다 어머님이 더 흡족해하시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시간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식재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누구와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주일에 단 2번만이라도 행복한 밥상, 가족과 꼭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하는 콘서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